안녕하세요. 범바람 목독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준금리 인하를 했지만 여전히 은행금리는 요지부동이죠. 금리를 점차적으로 주담대 중심으로 내린다 했지만 이건 그냥 시그널에 불과하다는 것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예대차가 5대 은행에선 자그마치 3개월 만에 배 이상 껑충 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대금리 차는 예금과 대출 격차를 말하죠. 은행이 제일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은 은행에서 나갈 수 있는 현금 유출을 최대한 두 손으로 막아내는 건데, 일단 저축성 수신금리, 그러니까 고객이 맡긴 돈에 대해서 이자를 댈 수 있으면 덜 줘야 되는 거고, 그냥 은행에서 이자 나가는 건 베니스의 상인에서 살점 도려내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거든. 그러니 은행이 최대한 수익률 높이기 위해서 그토록 공격적으로 예금금리 낮추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주담대를 대표하는 대출금리, 일단 은행이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는 죄다 발목에 시한폭탄 같은 시침, 분침 달아놓고 째깍째깍 다가오는 월말에 원금이자 따박따박 받아놓는 건데, 일단 이자 수위를 높이면 이걸 받는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죽어라 대출 이자를 게릴라식으로 높여놓는 겁니다. 그래야 최대한의 영리를 먹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건데, 지금 두 차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어도 이렇게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비례해서 이자 체감도가 좀 낮아져야 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게 문제죠. 문제는 가상금리입니다. 은행이자 중에 가장 이자의 수의적 체감도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해서 가상금리를 높이는 마당에 어떻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겠습니까? 시중은행은 절대로 가상금리는 손을 대려 하지 않아요. 현재 5대 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살짝 내리고 있는 스탠스도 결국엔 이게 언제 다시 올라갈지 모르는 변동성이 높은 게 바로 이 가상금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인데, 농협이 시중은행 중에는 제일 높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죠. 1.2%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나머지 은행들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은행의 단기 순이익이 6조가량이 되니까 당연히 이자 장사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건데, 아마도 은행은 절대 예대 마진 포기 못할걸? 금융은 돈 냄새를 맡아서 가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 은행 자체 영리가 방해받는 걸 원치 않습니다. 이게 자칫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다 보면 관치금융이라는 소리를 들으니, 그리고 그냥 금리 부분이 완전히 어긋나는 짬뽕이 될 가능성 높아서 그냥 놔둬야 하는 수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에 대한 고점 기대감이 계속해서 깨지지 않고 있는 바람에 사람들이 끊임없이 집을 사기 위한 대출 행렬에서 줄 서는 걸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어떻게 해서든 자금을 한번 땡겨보려고 하는 건데, 이젠 좀 이런 분위기가 좀 사라져야 이런 은행의 독점적인 수익 구조가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요?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든 부동산 불패라는 뇌회로 구조가 직렬 연결이 아닌 병렬 연결,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자산 시장으로 빠져서 훨씬 수익을 더 낼 수 있다라는 생각의 지평이 넓어져야 하는 건데, 못 먹어도 망해도 경매로 넘어가도 파산을 해도 무조건 직진, 부동산은 무슨 독일 아우토반을 300km로 달리는 것도 아니고 과할 정도죠. 분양시장을 봐도 정말 한숨이 나오는 장면이 많이 목격이 되는데, 아니 이 아수라장 같은 상황에서 집을 무리하게 꼭 잡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많은 비용 지불하고 지금 가장 고점에서 들어간들, 이게 그 고점 위로 머리를 밟고 올라설 힘이 도저히 남아있지 못한 그런 시장이 지금 부동산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혀 인지가 안 된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는 무조건 오를 수 있다라는 신념과 집념과 사념, 이 3념에 붙잡혀 있는 것으로 보일 정도로 최근에 이 서울에서 분양한 이 편한 세상 당산 리버파크
57세대 모집에 무려 19,000명 몰렸습니다. 이 편한 세상이라는 일타 브랜드, 교통환경 뭐 나름 괜찮은 곳이고. 근데 5구 제곱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14억이 넘어가 버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만 명이 통장을 던진 건데 이 편한 세상만 대박을 맞은 거죠. 이거 뭐 거의 100% 계약 취소권은 하나도 나올 수 없는 구조가 되니까 뭐 무슨 중공군도 아니고 인해 전술이야. 사람들로 완전히 바다를 이루고 말았던 청약이었는데 정말 이후 자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그냥 뭐 무조건 부동산은 서울에서 깃발 꽂으면 만사 오케이라는 정서가 여전히 바닥에 수조에 까재미 붙어 있는 것처럼 쫙 깔려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정산이 됐는데 완전히 뭐 예상을 빗나갔죠. 초반에 워낙 뭐 치고 나오는 수치가 빵빵해서 5천 건을 넘을 거라는 전망이 빗나갔습니다. 완전히 타깃을 향해서 활을 땡겼는데 이거 뭐 화살 날아가다가 그냥 힘을 잃어서 타깃에도 다다르지 못한 상황. 지난달 반토막이 난 거래 3,100건과 유사하게 600건 정도가 증가한 추세 3,700건으로 마무리를 짓게 됐네요. 거의 뭐 수평선상에서 살짝 오르막을 형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문제는 11월 거래량이라는 얘기. 여기는 뭐 초반부터라도 치고 올라오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1,800건 선상에 머물러 있는데요. 비수기고 날이 추워지니 뭐 집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11월에 그리 많지 않았다. 여기도 뭐 많이 올라와 봤자 뭐 3,000건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상당히 거래량 추이는 더욱 쭈그러들 판인데 신축 분양시장에서 20평대가 14억이 넘는 집값,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이거 현재형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형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때로 몰려서 집을 찍어 그리고 들어 올려 연탄 집게처럼 무지막지한 가격의 신축을 샀다 해도 앞으로 집값 추이는 단지 한국 내 대출 파이를 더 늘리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을 대외 변화의 엄청난 쓰나미가 뭐 당장 다음 달 1월부터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비롯이 될 건데 생각만 해도 뭐 아찔하죠. 벌써부터 대기업들이 뭐 쏠쏠한 사업지 다 팔아버리고 현금 탄을 장착하고 있는 걸 봐야 하는데, 롯데는 케미컬 쪽 유동성 확보하기 위해서 롯데 월드타워까지 담보로 내서 2조 원가량의 현금 확보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 대표적인 지금 대기업들의 위기감입니다. 경기 한파가 이미 뭐 들이닥치고 있는데 부동산은 가두리 딱 막아서 워낙에 뭐 현금을 대방출하게끔 만드는 세계 최강의 유도 구조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들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그렇게 유인되는 소비력은 셀프 자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좋다 하니까 머리를 다들 뭐 들이밀고 있는 건데, 그러나 정말 돌빵을 맞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가장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곳들의 동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매의 눈으로 쳐다봐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유는 기업들이 1년 새 30조가량의 현금을 대량으로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엄청난 대변화의 파도가 밀려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현금성 자산을 무려 뭐 1125조를 쌓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워렌 버핏도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 쌓아라. 비와 폭풍우가 오기 전에. 주구장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그널은 정말 들을 귀가 있는 사람만 듣게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정말 부동산 위기감을 체감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빚을 땡겨서라도 부동산 몰빵을 하는 분위기가 여전히 지속이 되고 있으니 정말 뭐 부동산 시장은 무너져도 뭐 된통 무너질 가능성 높고, 이 충격파는 일본 버블을 능가할 수 있는 게 당시 1990년대 일본은 경제가 엄청나게 좋았어요. 미국의 어깨를 밟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로 랭킹 2위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의 자본력이 세계를 날고 있었고, 게다가 부동산에 때려 넣은 자금들이 죄다 본인 자금들이 많았고, 물론 뭐 은행 빚을 끌어다 쓴 부분도 많았지만 한국처럼 경제 체력이 고갈이 되면서까지도 부채로 부동산에 때려박는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부동산 장세 가장 위험한 일본 버블을 능가하는 간당간당 수위에 와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지금 늘상 형식적으로 말하는 부동산 시장 박살난다라는 말이 무게감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뭐 어떤 분들은 내년에 다시 뭐 대출 규제 플러스 자금이 유입이 되면 뭐 올해와 똑같은 현상으로 상반기 집값이 불타고 하반기 보합으로 가지 않을까, 정말 뭐 낭만적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만히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세요. 올해는 그래도 경제 전반이 버틸 수 있는 힘은 있었어요. 그러나 2025년은 질적으로 다른 양상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자체적으로 지금 경제 체력 많이 고갈됐죠. 엊그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한 수출 1% 증가했습니다. 상반기 18%까지 갔던 추이가 이만큼 내려왔고, 내년도 경제성장률 1% 목표로 잡았는데 장담하기 힘든 거 미국발 여파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죠. 정신없이 회전목마 돌아갈 때 어떻게 뛰어들어가서 탈 수 있겠습니까? 이미 시동 걸려서 바퀴 돌아가고 있어요. 이걸 막기란 미션이 임퍼서블한데, 게다가 내수 경제 거의 회복이 어려울 정도로 기준금리 인하의 혜택으로 부양이 어려운 수순,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누가 부동산 쪽 자금을 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온 사방 온 세상 터지고 있는, 막기 급급할 겁니다. 내년도 미국 경제 자체도 유동성 과잉 공급으로 주식시장도 위기가 올 수 있을 가능성 큽니다. 기준금리는 다시 거꾸로 인상 쪽으로 치켜뜨고 달릴 가능성 높고요. 2024년에 호황기를 맞았던 미국이 한 방에 휘청일 수 있는 공황 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올 수 있다는 얘기죠. 오전에 말씀드린 엔캐리 청산에 대한 우려는 거의 극대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게 지속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을 빠져나갈 위험도 커서 12월에 이어서 1월까지도 랠리가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는 얘기죠. 미국 국채가 아무튼 판사리를 완전히 다르게 바꿀 가능성 아주 높다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변수는 이렇게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중국이 거의 소나기 펀치 맞을 가능성 높죠. 다짜고짜 60% 관세 때릴 가능성 높고, 관세 장벽 때문에 600조 가량 미국 수출 시장에 지장이 생기게 되면 중국마저도 환율 인위적으로 위안화 절하로 가면서 위안화 가치를 계속해서 낮추면서 틈새를 노리려 할 겁니다. 이렇게 미국과의 수출 관계가 악화가 되면 당연히 그 남아도는 중국산 저가 제품 다 어디로 오겠냐고. 한국으로 유턴할 가능성 높죠. 게다가 한국 역시도 관세 대상이고 중국의 수출 위축 때문에 더욱 세게 전반적인 경제 분야는 의존도 높은 중국이라는 시장을 단시간 안에 잃어버리는 파이가 더 넓어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 어디서 부동산이 기댈 언덕이 없어. 언덕이 전혀 없어. 자산시장 완전히 달러 바릿강으로 빡빡 깎일지도 모를, 한국장은 지금의 미친 집값을 거의 도끼로 나무 벌목당하듯이 아파트 가치가 쓰러질 수도 있는 엄청난 파세 능력에 의해서 해체될 가능성도 높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지금 집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리스크를 떠안고 있는지 이거 그냥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 절대로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움직여서는 안 돼요. 잘 지켜만 봐도 답이 훤히 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에 최대한 저점에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아주 빠르게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신용평가사들도 스탠다드 앤 푸어스 그리고 무디스까지 잇따라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하락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는 신용 강등 시그널까지 받았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하죠. 어떻게 자산 가치가 자체 동료군의 이 부채 발전기를 통해서 단기간 안에 끌려 올라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부동산은 더 이상 이런 힘을 잃어버려서. 신용평가사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국내 기업들에 대해서 경고장을 낸 이례적인 일, 굉장히 숙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 이게 기업을 넘어서 더 확대가 된다면 국가 신용등급까지도 걱정이 될 판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12월부터 본격 시작될 변화, 예의주시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확실히 분위기가 쎄해졌습니다. 대기업들의 움직임이 어떤 후폭풍을 몰고 올지 불을 보듯 뻔하고, 내년도 부동산 쪽 자금 유입은 인위적인 수로를 파도 도저히 경제 현안이 어려워서 상당히 난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발, 중국발, 금융, 경제, 화폐 가치 등등의 변화와 자체 경쟁력 소실의 경제 성장률은 부동산 시장을 잠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두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